KBS 라디오 건강365 설명절 건강특강 습관이 건강이다. 건강365 설 특집 습관이 건강이다. 오늘은 운동으로 함께합니다. 운동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얘기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무조건 많이 움직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란 이야기일까요? 좋은 습관, 건강 습관을 위한 운동과 운동법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네, 더 건강하시고 그리고 주부 출연자 여러분, 리포터 전세현 씨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예, 사실 교수님께서 모처럼 또 우리 스튜디오에 오셨는데요. 교수님 보면서 건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부실한 데가 많습니다. 어디가 부실하세요? 궁금합니다. 저는 뭐 허리도 아프고 네. 목도 아프고 어깨 무릎 뭐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기에는 너무 불구하고. 다른데요. 네, 부실한 데가 많습니다. 근데 네. 교수님 딱 그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때 보니까 걸음걸이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척추 관절을 살리는 걸음걸이법이라고요. 좀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가슴을 열고 네. 턱을 치켜들고 좀 이렇게 건방지게 걸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자세가 쭉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거를 그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야만 가능한 걸까요? 뭐 신경을 쓰다 보면 어느샌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건방지다는 느낌보다는 교수님께서 걸음걸이가 오실 때 뭐랄까 좀 건강미 그리고 좀 긍정적인 좀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운동인데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정말 운동은 꼭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뭐 당장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망률이 달라지니까요. 사망률이 운동 안 하고 8시간씩 하루 일만 하고 운동 안 하면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한 59% 높아집니다. 59%의 사망률이 높아질 정도로 그 운동의 차이가 발생하는군요. 네네. 그러면 운동이 습관인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결국 차이가 있다는 건데 네네. 운동이 어떤 효과 때문일까요? 운동을 하면 사실은 온몸에 그 장기에 어느 정도 평소에 익숙하지 못한 어떤 스트레스를 가해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운동이.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면 근육, 뼈면 뼈, 심장이면 심장, 폐면 폐 약간의 손상을 받고는 그다음에 운동하고 나서 쉬는 동안에 그 손상된 게 치유되면서 더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운동의 효과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고 뇌졸중, 뭐 협심증, 당뇨, 고혈압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치매까지. 치매도 운동으로 좋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매 얘기 들으신 분들은 이거 당장 듣고 운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암도 다 예방이 된다. 암까지도 예방이 되고 다 되네요. 다 됩니다. 만병통치입니다. 운동만 하시면 다 예방됩니다. 그러면 특히 올해는 운동을 해야겠다 다짐하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근데 고민도 많습니다. 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한두 달 또 흘러가면 3, 4월이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가장 쉬운 운동은 사실 당장 나가서 걷는 거죠. 걷기. 예, 배울 필요도 없고 뭐 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나가서 그냥 조금 활기차게 한 30분씩만 걸어도 하루에 하루 30분만 걸어도 기본은 한다는 겁니다. 30분만 걸어도 하루 기본을 30분만 한다. 걸어도. 그러면 이 걷기 하루 30분만 해도 기본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걸을 때 뭐 자세나 좀 도움이 되는 동작들이 있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건방진 자세. 허리를 일단 꼿꼿이 펴고요. 그래 이 걷는 동안에 물론 몸이 튼튼해지기도 하지만 그 척추나 이런 관절의 부담도 사실 조금씩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척추 관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허리를 꼿꼿이 하고 턱을 약간 치켜들듯이 이렇게 건방지게 하면서 가슴을 활짝 열고 그다음에 발을 디딜 때 뒤꿈치로 디뎌서 앞구리로 끝나는 그런 방향으로 되면서 발끝이 전진하는 방향에 한 5도 내지 10도로 약간 밖으로 약간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돌아가면 팔자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30분 건방진 자세로 걷기가 도움이 된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시작부터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걷기만으로는 좀 성이 안 찬다. 이거 운동이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분들은 좀 어떤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더 강한 운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뛰는 것도 좋고요. 뭐 수영도 좋고 자전거를 빨리 타는 것도 좋고 하는 그런 유산소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은 왠지 모르게 동양이나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 마찬가지로 근력 운동을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근육 키우는 거를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어서 저는 뭐 일본, 중국은 저는 잘 모르겠고 최소한 우리나라 한국 국민들만이라도 좀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럼 근력 운동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근력 운동도 막연하거든요. 좀 어떤 그렇죠. 운동들을 연령대별로 좀 추천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이죠.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주로 이제 저한테 진료실에 많이 오시는 분들 최소한 보통 한 40, 50대, 30대 후반 뭐 이런 분들인데요.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되냐고 생각하기 전에 어떤 근육이 중요하냐 하는 생각이 그렇죠. 먼저. 근육이 중요하냐. 네네. 그래서 제가 크게 한 4가지 근육이 중요하다고 네. 어린 애들 말고요. 성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엉덩이 근육이 제일 엉덩이 중요하고 근육. 그다음이 활배근이라고 등판을 차지하는 아주 넓은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대퇴사두근이라고 무릎 바로 위에 있는 넓은 허벅지. 허벅지 근육. 그다음에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삽인데요. 네. 종아리 근육이 이제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갑자기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핑 돌지 않습니까? 어지럽고. 그게 보통 뭐 빈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 뭐 우리 박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립성 저혈압이지 않겠습니까? 종아리 쪽으로 몰려 있는 피가 빨리 심장으로 돌아오지를 못해서 그런 거라 종아리 근육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면 무릎 아픈 것도 좋아지고 걸음도 빨라집니다. 종아리 근육 그렇게 저는 4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정성근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이 근력 운동의 핵심 근육 4가지 기억하셨죠? 엉덩이 근육, 엉덩이, 활배, 근육, 그다음에 허벅지, 그 대퇴사두근, 네. 그리고 4번째가 바로 종아리 근육. 이거 반드시 기억해뒀다가 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좀 본인이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운동들 이렇게 분명히 도움이 되고 이제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데 운동이 또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특히 이제 그 성인들일 경우에 그렇죠. 뭐 허리가 약한 분들이라든지 뭐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어깨 힘줄이 찢어졌다든지 무릎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다 각기 나름대로의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잘 키우는 그런 근력 강화 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현명하게 골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게끔 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유산소 운동 더하기 이제 근력 운동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유산소 운동에서 걷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좀 걷기로 성이 안 찰 경우에 이제 좀 뛰기도 하고 조깅도 하는데 아이들은 그냥 놔둬도 그냥 막 뛰어다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놔두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거의 서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뛰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어른들이 뛰는 것도 좋죠. 네. 근데 이제 평소에 달리지 않던 사람이 달릴 때까지는 상당히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서서히 강도를 높여 나가야 되고요. 보통 강도를 낮게 시작해서 서서히 높이지 않으면 갑자기 뛰다 보면 무릎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교수님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뛸 때 그러니까 평지에서 뛸 수도 있잖아요. 걷기 하다 뛸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실내 운동을 할 때 헬스 센터를 많이 네, 이용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런닝머신에서 뛰는 네. 게 있는데 네. 속도 조절이요? 네, 네. 그 속도 조절은 얼마나 그럼 해야 될까요? 속도 조절은 이제 천천히 올리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한 6.5 정도부터 이제 뛰기 시작하죠. 6.5? 맞아요. 그때부터 숨이 차죠. 7km 정도, 시속 7km 정도부터 이제 뛰기 시작하는 뛰는 것과 걷는 것의 차이는 두 다리가 동시에 지면에 붙어 있는 시점이 있냐 없냐. 그게 경보라는 경기에서 네네.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7km 정도면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요. 밖에서 뛰는 것보다 사실은 그 트레드밀이라고 그러죠. 러닝머신. 거기서 뛰면 무릎 부담은 조금 적긴 합니다. 그게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재미는 좀 없죠, 그 대신. 또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사실 이제 올해 운동을 갖다가 이제
결심하신 분들 많을 텐데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헬스클럽이나 PT도 한 달 끊어놓고 3일만 가면 한 다행이에요. 달 가고 다음 달 끊기가 보통 쉽지가 않던데. 한 달 채우기가 쉽지 않을걸요. 아, 저는 사실은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운동을 하면은 또 고통스러운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 운동이 습관이 되려면 이걸 갖다가 또 극복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분은 운동을 하면 또 기분이 개운하다고 해서 이 고통 어떤 사람한테는 고통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행복인 건지 네. 이게 습관이 되려면 어떤 비법이 필요할지 여쭤봅니다. 운동 시작해서 이제 그게 자기 몸에 배고 습관이 되려면 아무래도 좀 운동 효과를 보면 뭔가 내가 더 하고 싶다는 그런 성취 동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효과 보는데 보통 한 달 반 정도는 보통 한 달 반. 한 달 반. 근육이 약간 커져 보이는 게 한 6주 정도 걸리고요. 네.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커진 그 근육은 사실 근육 속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근섬유 자체가 커진 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혈관이나 이런 게 커지면서 조금 부어 있는 상태라 한 달 반 하고 멈추면 바로 또 금방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멈춰도 남아 있을 정도가 되려면 한 3개월은 해야 되거든요. 3개월 되면 이제 근육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한 3개월은 좀 하고 싶지 않지만 또 괴롭지만 꾸준히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이후에는 그렇게 습관이 돼서 운동을 했을 때는 네. 그럼 그 고통이 오히려 좀 희열이나 이런 걸로 바뀌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운동 중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독이란 말이 네, 나오는 네. 거군요. 그러면 처음에 한두 달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몇 회 정도를 해줘야 이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근력 운동은 사실은 한 가지 근육을 자극하고 나면 48시간 이상은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48시간. 그러니까 근력 운동 자체를 무조건 48시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엉덩이 근육을 오늘 자극을 했으면 최소한 하루는 충분히 쉬고 그 다음 날 다시 자극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근력 운동은 기본은 일주일에 3회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3회. 3회. 한 번 가서만 한 30분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하루 30분씩 걷고 매일 그다음에 일주일에 3번 근력 운동을 하되 가서 한 최소한 30분 정도만 근력 운동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에 대해서 너무 크게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방금 정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네. 것처럼 걷기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 일주일에 3회 정도만 시작을 해도 운동 효과가 클 거라고. 그 대신 3개월. 3개월을 해석해 주셔야 된다. 예. 삼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건강365 듣고 계시는데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설 특집 습관이 건강이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의 정성근 교수와 함께 운동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정 교수님, 앞서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운동에 있어서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네. 나눈다는 거는 각각이 주는 효과들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다르죠. 건강 효과가요. 네네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일단 심폐 기능이 강화되고요. 또 우리 몸에 쓸데없이 들어와 있는 음식물들 당이 노폐물. 높다든지 노폐물일 수도 있고 사실은 좋게 쓸 수 있는 에너지원들일 수도 있죠.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하는 부분을 유산소 운동으로 잘 태워 없앨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 폐 기능이 좋아지고 뇌졸중을 막을 수 있고 등등 이런 아주 좋은 암도 막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좋은 기능이 되고요. 그다음에 근육 운동은 좀 특별합니다. 근육 운동은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이 결국 근육 힘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근육 운동을 하면서 우리 몸의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남자분들 같으면 골프 칠 때 거리가 많이 나가고 비거리가 길다 네.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닦기 힘들었던 숯검정이 있는 그런 그 냄비 같은 것도 더 잘 닦게 되고 그런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력 운동은 좀 심폐 기능하고 좀 달리 어떤 그 주는 기능 향상,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 나이가 들수록 근데 근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30대하고 40대 또 다르고 50대하고 또 60대가 또 다를 것이고 또 70대는 더 다를 거고 이렇게 근력이 약해질 텐데 운동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특히 네. 근력 운동은요. 네. 나이에 따른 운동법 좀 각 연령대별로 있는지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령대별로보다는 사실은 어떤 몸에 맞는 운동이 중요하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엉덩이 근육을 키울 때 그 스쿼트라는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스쿼트라는 동작을 너무 깊게 앉지 말고 보통 반만 앉는 스쿼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엉덩이 근육이 커지고요. 대퇴사두근도 커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아리 근육 키우는 건 사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버스 기다리다가 지하철 기다리다가 뒤꿈치 들기만 꾸준히 하면 한 50회 정도만 해도 한 3주 정도만 해도요.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종아리를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를 내렸다. 50회만 네. 반복해도 네. 3주만 해도 그게 달라진다. 네. 와. 지하철 기다리실 때. 아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좀 반드시 실천을 해서 그 몸의 변화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들의 경우에 이제 노인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척추 관절기에 좀 자신이 없고 네, 네. 좀 이거 하다가 부상을 당할까봐 네.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너무 많이 걸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더 심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잘못된 오해를 하고 계시냐면 운동을 하는 중에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픈 것을 내가 계속 운동을 해서 내 몸으로 이겨보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거죠. 운동을 하는 중에 척추 관절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그 운동을 통해서 척추 관절에 손상이 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오기 직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1시간 반 걸었더니 오늘 아침에 허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 1시간 반은 과한 것이죠. 줄여나가야 됩니다. 또 줄여나가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노인분들 중에 만성요통 환자분들도 많으셔서 척추 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들 또 가만히 쉬어주는 게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냥 일정 기간 좀 쉬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만성적으로 척추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사실 확 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걷기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걷는 동안에 가해지는 척추 디스크에 가해지는 충격,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그 디스크나 관절에 있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줄기세포 같은 걸. 그래서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활성화는 시키되 찌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폭이 좁긴 합니다. 때로는 그게 5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30분일 수도 있고 한데 5분씩 운동하고 그러고 나서는 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요. 운동을 할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나서 쉴 때 건강해집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막 가해서 약간의 손상을 가하는 거고요. 그러고는 쉬는 동안에 몸이 그걸 힐링하는 거죠. 그러면서 몸이 튼튼해지는 거라 5분 운동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같으신 연세 드신 분 같은 5분 걷고 나서 그다음에 허리에 쿠션 넣고 가만히 누워 계시는 동안에 디스크가 힐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운동 사실은 앞서서 얘기해주신 방법만 잘 실천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 운동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 운동을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다라고도 여기는 반면에 또 운동을 하면 또 병을 키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있고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실 이런 걸 일일이 그 어떤 균형을 맞추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좀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지, 이럴 때는 좀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뭐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잘 모니터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통증입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에 아프거나 한 직후에 아프거나 아니면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라도 아프면 그 운동은 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에서 아픈 게 대부분은 힘줄이나 인대나 연골 같은 아주 연부 조직들인데요. 이 연부 조직이 손상이 되면 바로 아프지 않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손상은 지금 일어났는데 아프기는 한 서너 시간 후에 아픈 것이 손상이 된 부분에 염증이 몰려와야 아프거든요. 교통사고 아주 가볍게 나고 나서 그냥 명함 주고받고 헤어지고 났는데 전혀 아프지 않아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연부 조직이 손상이 되고 나서는 아플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서너 시간인데 이제 보통 자고 나면 많이 아프죠. 아니 앞서서도 언급은 해주셨는데 만약 이렇게 쑤시고 운동을 통해서 좀 뭔가 쑤시고 아프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그걸 운동으로 또 다시 극복하려고 해요. 그렇죠.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막 뭉치면서 또 좋은 통증이 있어요. 그게 지연성 근육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육 운동하고 나면 우리 왜 어릴 때 토끼팀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이나 다음 날 근육 막 뭉치는 그건 좋은 통증입니다. 아, 그건 좋은 통증인 거죠. 그 통증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근육이 곧 클 거란 뜻입니다. 그 두 개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성 통증.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제대로 했을 때 그 근육이 좀 뻐근하고 아픈 거는 맞습니다. 그건 도움이 되는 네. 그런 통증인 거고 그 근육이 클 거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했는데 척추나 몸의 허리나 이런 요통이나 뭔가 이렇게 통증 그 통증은 이건 그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 두 개 구분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제 양측성으로 오면 그건 지연성 근육통일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으로 오면. 양쪽으로 오면 양쪽 팔을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양쪽 팔 같이 움직여도 두 팔이 다 손상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한쪽 팔만 아플 경우는 그건 잘못된 통증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 2, 3일 더 기다려 보면 지연성 근육통은 한 3일쯤 지나면서 좋아지는데 이 관절이나 척추가 손상된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이제 막 이제 안 하다가 뭐 10번, 12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힘들어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그 힘든 순간부터가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시작점이라고 더 이거 해야 된다고 부추기거든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연령대하고 좀 상관이 있는데요. 청소년기나 20대 이런 친구들은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막 더 시켜도 다 받아냅니다. 오히려 더 튼튼해지죠. 근데 이제 40, 뭐 50 혹은 뭐 더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넘어가는 순간 손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몸에 있는 근육하고 뼈하고 연골을 이렇게 같이 보고 있으면요. 근육뼈는 굉장히 나이가 들어도 튼튼하게 남아 있습니다. 연골이나 힘줄은 30만 넘어 30만 넘어가면 점점 더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나 뼈는 강한데 연골이나 힘줄은 그 강한데 치이는 거죠. 그래서 한 40이 넘어가면 운동해서 힘들면 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다시 뭐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중에 본인이 무리다 싶으면 멈춰야 한다. 네네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운동 중에 이거는 워닝, 그러니까 위험 신호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가능할까요? 그게 사실은 아주 쉽지 않지만요. 당장 뭐 운동하다가 아프면 그건 당장 그만해야 아프면 그러면 아프면. 그만둬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요즘에 또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 기구들이 많던데요. 이럴 때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가정의 운동 기구를 이제 사다 놓으면 자리도 차지하고 예, 자리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나서 기구를 구입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대부분 뭐 빨래거리로 쓰이고 있는 맞아요. 많이 빨래 봅니다. 널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운동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됐을 때 이제 집에다가 좀 맞습니다. 놔두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뒤로 걷는 게 좋다. 그리고 나무에 등을 대고 치는 동작이 좋다. 이런 분들 저도 봤어요.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방법들이 네. 좋다고 얘기하던데요. 저도 많이 뵀습니다. 뒤로 걷는 분들 많이 뵀는데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뒤로 걸을 때랑 앞으로 똑바로 걸을 때랑 사용되는 근육이나 패턴이 다른가 해서 본 연구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뒤로 걸어도 앞으로 걷는 거랑 거의 근육의 사용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넘어지거나 뒤에서 뭐 트럭이 달려올 수도 있는데 그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나무에 치시는 분들도 자주 뵀는데 뭐 어릴 때부터 계속 치셨다면 뭐 치셔도 되지만 연세 드셔서 새로 치시기 시작하면요. 그게 그 뼈가 약한 상태에서 치면 뼈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예. 아니 이렇게 오늘 교수님 답변이요 너무 이렇게 정보도 주시면서 이렇게 웃음을 주시니까 웃음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또 질문 드려보는데 일상에서 마지막은 아니죠. 지금 계속 방송이 진행되니까 일상에서 척추관절을 위한 운동으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걷기. 30분 이상 걷기. 30분 혹은 그 이상. 그다음에 이제 스쿼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반 정도만 살짝 앉는 스쿼트 하시고
그다음에 플랭크라고 이렇게 엎드려 뻗쳐 있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혹은 엎드려 뻗쳐서 팔굽혀 펴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종아리 근육 강화하는 뒤꿈치 들기. 거기서 하나 빠지는 게 뭔가 하면 이 활배근 근육 강화가 참 어렵습니다. 살려면은 이 철봉에서 이렇게 턱걸이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턱걸이가 집에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최근에 하나 개발한 것은요. 난간 잡아당기기라고 계단 난간 같은 걸 잡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활배근을 잡아당기는 운동을 하면 좋은데 라디오인 관계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참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난간에서 서가지고 네. 그 난간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 난간에다가 팔을 갖다가 당기는 건가요? 예, 팔을 이렇게 당기는 거죠. 아, 마치 이렇게 노젓듯이 맞습니다. 노젓듯이 네. 난간을 네. 잡고서 네. 당기면 자기 몸이 움직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서 활배근이 자극이 되는 것이죠. 그 네 가지만 하시면 저는 뭐 100살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365 설 특집 습관이 건강이다. 운동과 올바른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설 명절 평안히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건강 365 설 명절 건강 특강 습관이 건강이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일이자 설 연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이라는 명절이 주는 느낌이 뭔가 다짐을 하게 하죠. 좀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은 내 몸에 대한 관심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 주부 출연자분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운동이라고는 안 하고 살았는데 한 살씩 더 할수록 다리도 가늘어지고 허리도 아프고 골반도 안 좋은 것 같고 몸도 개운하지 않고 아파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보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또 이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파트가 편히 하세요. 계단을 올라가는 게 좋다고 해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 보니 무릎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골프를 치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골프를 치면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뭐 수영을 해라 뭐 탁구를 쳐라 네, 네. 에어로빅을 해봐라 이러는데 아이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또 뛰라는 사람도 있고 걸으라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괜히 내가 운동을 하다가 더 아프면 어떡하나 네. 아니 이게 대부분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라는 건 주변에서 이렇게 맞네요. 조언은 많은데 네. 걸어라, 뛰어라, 뭐 탁구, 수영, 골프 다 좋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네. 참 운동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정말 고민인데 뭘 해야 할까요? 각각 특징이 좀 있죠. 뭐 걷기가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오르는 건 뭐 좋고 내려오는 건 무릎이 해롭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물론 계단을 올라갈 때에 비해서 내려올 때 무릎에 걸리는 부담이 조금 더 커집니다. 많이 커지지는 않고요. 걷기에 비해서는 계단 오르는 게 무릎에 부담이 꽤 커지는 동작이라 계단을 많이 올라다녀서 아프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무릎이 조금이라도 새끈거린다면 거기서 그만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지 걷는 게 낫습니다. 그다음에 골프는 뭐 아주 100살까지 즐길 수 있는 좋은 운동이긴 하죠. 그런데 그게 그 골프 라운딩 할 때는요, 한 번 샷하고 많이 걸어가서 또 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연습을 할 때 많이 다칩니다. 연습할 때는 반복적으로 뭐 200개, 300개를 막 치니까 그것도 1시간 만에. 그렇기 때문에 골프 연습을 하시려면 아주 젊을 때부터 하시거나 연세 드셔서 골프 연습을 하시려면 1시간에 100개 정도 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타석에 서서 치고 나왔다가 다시 또 치고 이렇게 아주 인터벌을 많이 갖고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어로빅이나 아쿠아로빅 뭐 좋은 운동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도 이제 허리 아프신 분들은 그 동작들 중에 허리를 많이 구부리는 동작은 나쁩니다. 그다음에 요가나 필라테스가 이제 허리나 이런데 안 좋은 동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요가 필라테스 하시려면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각 운동별로 특징이 있다는 것, 특히 골프는 연습할 때 더 많이 다친다는 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가나 이런 동작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척추나 이런 데 부담이 줄 수 있는 동작들도 있다는 거 잘 이렇게 조금 알아보셔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방금 질문 주신 주부님께서 한 연세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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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이시라고 후반. 하셨는데 50대 후반에서는 뭐 할 수 있으면 수영, 탁구, 에어로빅 뭐 다 하면 됩니까? 좋습니다. 네. 50대 후반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네네. 해서 아프지 않으면 하시는 게 몸에 좋습니다. 댄스는 안 좋아요. 댄스. 댄스도 좋습니다. 예. 댄스도 운동 효과가 있나요? 예. 완전 있어요. 댄스도 좋은데 이제 댄스가 보면 발을 땅에 딛고 이렇게 몸을 비트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무릎에 꽤 부담이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정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교수님께서는 나름 하시는 네, 운동 네, 그 네.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운동들을 즐기시나요? 저는 사실은 뭐 걷기 하고요. 하루 한 30분 이상은 꼭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근력 운동 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근력 운동 일주일에 3회 이상은 하려고 합니다. 패턴이 달라졌다는 거는 젊었을 때 하고 지금 교수님 나이가 드시면서 네. 패턴이 달라졌다는 많이 얘기예요. 달라졌죠.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궁금한데요. 젊었을 때는 사실은 그 헬스클럽이나 이렇게 체육관에 가면 엮기만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체육관에 많은 그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거 왜 갖다 놨는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정말로. 이 관장님 참 이상한 분이네. 왜 저런 걸 사놓으셨나. 정말 굉장히 불만이 많고 저는 뭐 엮기랑 엮기 올려놓는 이 스탠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아주 강한 엮기는 못 드는 거죠. 주로 기구에서 이렇게 조금씩 기구에서 조금씩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네. 뭐 지금 보니까 50대 후반의 분들은 여러 가지 운동을 다 하는 거 무릎만 안 아프면 네네.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교수님은 걷기랑 네. 근력 운동 외에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다른 운동을 뭐 자전거라든가 뭐 마라톤이라든가 골프라든가 뭐 뭐 이런 이런 거 거는 네, 자전거는 잘 안 타고요. 자전거 잘 안 타고 골프도 뭐 나가자는 분들은 많은데 잘 못 칩니다 골프를. 예. 그 외에 그러면 다른 운동 하시는 건 없으신 거예요? 다른 운동이라고 하시면 뭐 수영은 네네. 가능 아, 수영합니다. 수영 좀 예, 하세요? 수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실천하시는 거는 진짜 되게 우리 걷기하고 누구나 할수 있는 운동들이네요. 근력 운동을 통해서 건강에 비법이 있다는 걸 강조하시니까 훨씬 더 그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굳이 뭐 교수님께서 만약에 골프를 통해서 건강해지셨다. 그러면 골프 쳐야 되나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고민이 거예요.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는 거. 걷기하고 근력 근력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내 몸에 맞는 운동들과 함께 이제 나이 들면서 여러 가지 만성 통증들 사실 요즘 스마트폰도 매일 보다 보면 거북목 증상도 있고 허리 아프고 조금씩 있는 분들도 이 걷기 근력 운동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건가요? 걷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자세로 걷는 거. 하면 되는 거고요. 근력 운동 중에서는 이제 목 디스크가 심한 분들은 턱걸이나 이런 게 조금 해로울 수 있습니다. 턱걸이는 해로울 수 있다. 턱걸이나 이 등 근육, 활배근과 이 승모근을 강하게 수축하는 그런 동작은 목 디스크의 압력을 좀 높입니다. 주로 승모근이 제일 문제죠. 이 어깨 쭉지 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그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는 그런 동작은 목 디스크를 조금 압박합니다. 그럼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어떨까요?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은 근력 운동할 때 이제 특히 허리 근육 자체를 강화시키는 운동은 아주 조심해야죠. 근데 또 코어 근육을 또 강화해야 또 요통 디스크에 좋다 이렇게 해서 네. 헷갈리는 것 같은데.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인생에 처음 요통이 오는 것을 조금 막거나 지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걸 1차 예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번 허리가 아픈 사람이 다시 안 아파지는 데는 코어 근육 강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2차 예방은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한번 허리가 아팠던 허리는 디스크가 찢어져 있기 때문에요. 코어 근육 강화 자체가 그 디스크를 더 압박해서 손상을 줍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코어 근육 자체를 아주 강하게 강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허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고
800원을 강요합니다. 그 두 개를 강화하면요. 그 두 개가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사실은 허리 뒷판에 있는 흉요축 근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근막 막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 힘을 쓰면 그 막이 단단하게 허리를 잡아주는 거죠. 코어가 강해지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나는 뭐 복근 강화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랭크라고 이 몸을 판자처럼 이렇게 그 엎드려 뻗쳐 자세로 가만히 있는 그 자세. 근데 엎드려 뻗쳐서 하는 자세에서 그 엉덩이가 위로 올라오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엉덩이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 복근 그때 이제 복근이 강화되면서 복근에 힘이 들어가는데 디스크에 이제 압박이 생기는 거죠. 엉덩이가 밑으로 약간 처지는 게 좋습니다. 사실 힘은 엉덩이가 처지면 덜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노동하고 운동이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걷기로 따지면 일하시는 분들 뭐 배달하시는 분들 뭐 진짜 많이 걷는다 얘기하시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노동을 하면서 신체를 움직이는 이런 것도 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왜 정년퇴임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게 그나마 하던 노동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동으로 인한 신체 활동도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노동과 운동의 가장 큰 차이는요. 사실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의 그 화두였습니다. 노동은 돈을 받고 하고 운동은 돈을 내고 하는 건가. 맞아요.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 답이 나온 게 뭔가 하니요. 네. 노동과 운동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기가 하고 있는 신체 활동을 스스로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느냐. 그다음에 스스로가 쉴 수 있을 때 쉴 수 있느냐. 그걸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하면 몸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운동을 하는 동안에 몸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은 그 몸을 쉴 때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쉴 수 있느냐. 근데 노동은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노동은 계속 그 주어진 시간 내에 근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또 운동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깨알 같은 정보들을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또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취재한 거 있는데 들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날도 지나고 진짜 나이 한 살 더 먹었네요. 나이 한 살 더 먹으니까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요. 거기다가 요즘 좀 춥잖아요. 미세먼지도 많죠. 그러니까 걷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잘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운동을 통해서 올해에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운동을 하기가 참 어려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해라, 어떤 사람은 요가를 해라. 그런데 나이 들면서 등산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관절에 이상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좀 그런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명절이 끼면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뱃살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올해는 어떻게든지 뱃살을 좀 빼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빠져요 정말로. 몸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그러면서 살이 빠지는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뱃살을 좀 빼고 싶은데 진짜 알고 싶고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이 사실은 중부지방에 살이 많이 있을수록 굉장한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질병들이 생긴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부지방, 이 뱃살을 좀 깨끗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법들이 좀 있을까요? 뱃살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유산소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개 많은 근육을 강하지는 않지만 낮은 강도지만 꾸준히 움직여주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걷기나 수영이나 자전거, 등산도 마찬가지고 계단 오르기, 뛰기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다면 걷기, 뛰기 좋은데 이게 이제 미세먼지는 문제긴 합니다. 누군가 이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걷는 것에 그 건강상의 문제인지 이득인지 해로운지를 한번
누가 좀 연구를 좀 해봐 그러니까 주셨으면 득과 실을 좋겠습니다. 득과 실을 잘 따지셔가지고 그게 어려우시다면 뭐 집안에서라도 그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시라. 아, 제자리 걸음이요? 수영장은 또 미세먼지는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네, 수영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등산도 아주 높은 산이 아주 가팔라서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힘을 써야 되는 정도의 경사가 아니라면 등산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또 매일매일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요즘엔 다 스마트폰이나 방송을 보시면 미세먼지 상태를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없는 날이면 무조건 나오셔서 걷는 게 맞습니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집에서요. 이렇게 한 70 넘으신 분들도 근력 운동이 필요하실 거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강화법 네. 혼자서 이른이 넘으신 네. 어르신들도 근력 운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필요하다고 네, 얘기를 네, 네. 하시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75세, 80세 되시는 분들 그동안 운동하지 않던 분들을 모셔다가 근력 운동을 했더니 근육이 막 커지고 힘줄이 튼튼해지더라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운동하면 당연히 근육이 커지는 거거든요. 힘도 세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하기 좋은 근력 강화 운동은 제가 보기엔 고무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앉아서 할 수 있는 고무밴드로 팔로 당기는 근육 운동도 할 수 있고 다리에 걸어서 다리 힘도 키울 수 있고요. 네. 고무밴드 이용하는 게 저는 굉장히 그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해도 집에서 되죠. 네. 해도 되겠어요. 네. 고무밴드를 이용한 운동법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에 대한 답변도 들어봤는데 오늘 주부 출연자분들께서 계속 감탄과 와 이게 연발을 하셨는데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예, 앞에 나오셔서 질문 주시죠. 저희 아들이요. 굉장히 왜소해가지고 네. 군대를 갔거든요. 이게 네. 얇아가지고. 아하. 팔 근육이 얇아서요. 예. 예. 그런데 갔다 오더니 이렇게 교수님처럼 이렇게 하고 왔어요. 예. 교수님처럼 아주 건장하게 네, 나타났다가 우람한. 키가 군대 크고, 갔다 와서 예. 근육이 막 네.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군대에는 보충제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와서 유지를 하겠다고 보충제를 먹고 지금 운동을 하는데 네. 보충제 먹는 것이 지장이 없는 건지 진짜 단백질 궁금해요. 보충제 네. 얘기하시는 네. 거네요. 보충제가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전문적인 질문을 받을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또 아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렇게 꼼꼼히 또 질문해 주셨네요. 보충제 단백질은 좋습니다.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건 좋습니다. 또 보충제 중에 이제 먹으면 바로 운동을 할 때 힘이 막 생기는 그런 보충제도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충제 중에 남성 호르몬을 보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면 근육은 진짜 빨리 커집니다. 확 커지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탐닉을 하는데 그런 보충제를 쓰면 심장병이 잘 걸리고 뇌졸중도 잘 생기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전 세계 1위 했던 바디빌더 중에는 30몇 살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보충제를 많이 써서 그건 아주 그러니까 조심하죠. 남성 호르몬제 보충제를 얘기하시는 남성도 약해집니다. 고환이 막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나 일반 보충제는 괜찮지만 남성 호르몬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충제들은 이거는 피해야 된다. 네. 이렇게 스테로이드 계통 보충제 나쁩니다. 예, 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예, 앞에 나오셔서 질문 주시죠. 저는 60대 초반인데요. 작년 여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좋아졌는데 좀 후유증이 와가지고 치료를 계속 받으러 다니거든요. 날씨도 춥고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근육 운동도 못하고 실내 자전거를 좀씩 타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됩니다. 실내 자전거는 아주 좋은 무릎이 불편한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유산소 운동법입니다. 근데 이제 실내 자전거 중에 이렇게 자전거 안장이 삼각형인 게 있고 의자처럼 생긴 게 있지 않습니까? 허리가 불편한 분들은 의자처럼 생긴 자전거, 등받이가 있는 자전거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들어봤고 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들어볼게요.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 어떤 운동을 해야 합니까? 그 부분은 딱 제 전문은 아닌 것 같아요.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대부분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때문에 방사통이 남아 있어서 신경 손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당뇨병을 오래 앓은 분들은 이제 말초 신경이 나빠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유산소 운동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사실
백년 허리 또 백년 뭐 운동 이렇게 또 책들을 또 쓰셔가지고 교수님께서 이 백년 운동이라고 쓰신 책에서 제가 너무 두꺼워서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림이 많아가지고. 백년 운동, 100년까지 운동하려면 어떤 게 핵심인지 그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핵심은 최소한 30분간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하시라. 매일. 예, 걷기 30분은 꼭 하십시오. 매일. 그러고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근력 운동을 체육관에 가지 않더라도 혼자 회사에서라도 뒤꿈치 들기 운동, 스쿼트, 해프 스쿼트, 반만 앉는 스쿼트, 그다음에 난간 잡아 당기는 거, 뭐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뭡니까 푸시업이라든지 그 정도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꼭 해주시는 게 그 정도만 하면 기본은 합니다. 기본. 그러면 이 운동과 함께 영양 섭취는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사실 제 전문은 아닙니다. 저는 뭐든지 다 잘 먹기 때문에 영양 섭취는 고단백. 그 한 가지는 이제 많이 먹고 나서 바로 운동하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로 운동하는 것 중에 뭐 걷기나 유산소는 괜찮지만 근력 운동은 많이 먹고 나서 바로 근력 운동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식사 시간을 갖다가 좀 간격을 두는 게 그렇죠. 좋겠다. 한두 시간 정도 먹고 한두 시간 후에 근력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 직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보충제 프로틴 같은 거 먹어주는 것도 좋죠. 교수님 그리고 운동할 때 중간중간에 물을 보충해 주는 게 좋나요? 물론이죠. 아니면 끝나고 나서 아닙니다. 먹는 게 물 좋아요? 중간중간에 마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수분을 그냥 계속 중간중간에 마셔주는 게 좋다. 그게 좀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근육이라는 게 결국은 근육이 수축하려면 전해질 같은 게 제대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물 마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운동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 운동의 중요성에서부터 방법까지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워낙 또 제가 또 지식이 짧다 보니까 놓친 질문도 있을까 싶어서 혹시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나 근육에 비해서 관절들이 좀 더 약해져 계시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낮게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시작해서 다쳐서 또 몇 달 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낮게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로 올려나가시라 하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의 정성문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부 출연자 여러분, 리포터 전소연 씨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이어지는 설 특집 습관이 건강이다. 내일은 최윤경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이 수면 습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학 전문 기자 박광식이었습니다.